안녕하세요. 오늘은 혈관과 뼈를 보호하는 신장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염식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에 해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요. 오늘은 저인식,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신장병, 혈압, 그리고 당뇨 환자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식단이 저염식이었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신장 식단이 저인식입니다. 인 하면 phosphorus라고 해서 무기질의 형태로 있는 건데요. 이 저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뼈의 건강에 굉장한 임팩트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조절이 안 될 때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칼슘이 나오면서 혈관에 침착이 되면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하지동맥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혈관계 문제의 질환이나 아니면 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초반부터 이런 식사 제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신장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당뇨 환자분들이 신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뇨병과 신장병 환자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는 절대로 당뇨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죠. 그리고 신장 환자도 신부전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뇨병과 신장병은 심혈관계 질환,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의사로서 당뇨병과 신장병의 환자들을 볼 때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12에서 14%의 인구가 신부전이 있다고 NIH 자료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만성 신부전이 있을 때 환자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내과 전문의를 보면 자신이 심장이 안 좋고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정맥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런 반면에 신장은 피검사로 해마다 최소한 한 번 정도 피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뚜렷하게 신부전 2기, 신부전 3기, 신부전 4기 이런 식으로 피검사에서 정확하게 숫자로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3기 신부전 환자 중에서 9% 정도만 자신이 3기 신부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인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심혈관계 질환을 얘기를 하냐, 콩팥 질환인데 왜 심혈관 질환을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 신부전이 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을 일반 사람들과 비교를 한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를 보면 왼쪽에 25세에서 34세에 이 일반인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25세에서 34세에 죽을 확률은 0.01%가 안 되죠. 한 2, 3만 명에 한 명 정도만 심근경색증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75세에서 84세가 됐을 때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심혈관계 질환으로 한 해에 돌아가시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투석을 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25세에서 34세에 벌써 투석을 하지 않는 일반인 85세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확률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34세의 환자가 일반인으로서 심근경색증으로 죽을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이 사람이 만약에 말기 신부전 환자였다. 그러면 이 30살의 말기 신부전 환자는 85세의 노인이 심근경색증으로 죽을 확률과 똑같이 심근경색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당뇨는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지는 않아요. 당뇨만 가지고 있을 때는.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급속도로 악화가 돼서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야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인이 높아지게 되면 그 인이 칼슘과 결합을 해서 혈관에 쌓이고 그게 동맥경화증으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자, 결과적으로 만성 신부전이 있으면 우리가 신장을 통해서 인의 배출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피에서 인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이 상승이 되면 그 다음에 FGF23가 상승을 하고 그 FGF23는 비타민 D의 활성화를 신장에서 저하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칼슘이 내려가고 그 칼슘이 내려가면 PTH라고 하는 부갑상선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저하는 바로 부갑상선을 직접적으로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 올라간 부갑상선은 뼈에서 칼슘을 추출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피에 떨어진 칼슘의 농도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 기전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뼈에서 칼슘과 포스퍼러스, 인이 빠져나와서 혈관으로 나오면서 칼슘 레벨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혈관의 칼슘과 인이 침착이 되고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신장학회에서는 인의 섭취를 하루에 800에서 1000 이하로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군을 신부전 3기에서 4기, 인이 4.6 이상일 때부터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만성신부전 5일 경우는 인수치가 5.5 이상일 때 800에서 1000 이하로 섭취를 해라라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인식의 식단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영양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양 정보에는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칼슘 이런 거는 다 표기를 하는데 인에 대해서는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양 성분 표기가 없다면 저인 음식 식사는 어떻게 할 건가? 결과적으로 직접 하나하나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무슨 음식, 인 함유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백미 현미에 대해서 현미가 좋다, 현미가 나쁘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일반 내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현미를 설명을 할 때도 굉장히 증거가 없는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내과가 현미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다른 의사는 현미 먹어도 되냐? 자, 거기에는 다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백미와 현미 영양 비교를 보면 인을 보면 백미에서는 140 그리고 현미에는 300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른데 현미 잡곡밥 영양소를 한번 보죠. 현미 잡곡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건강에 좋다라고 막 찬양을 하시는 분의 웹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한 끼의 잡곡밥에서 무기질 인이 1500mg의 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 끼의 잡곡밥만 먹어도 인이 신장 환자의 먹어야 될 1.5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한 끼로. 자, 그러면 좀 더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학술 저널에 품종별 무기질 함량에 대한 논문이 나와 있는데요. 현미에서는 100g당 270에서 327mg의 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백미는 125에서 153mg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국민영양조사 결과에서 한국 사람이 쌀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미에서 인이 평균적으로 90.7%를 섭취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미 식사를 한다면 하루에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양의 90%가 현미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현미만 먹어도 벌써 90%를 충족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논문에서는 현미의 섭취량을 215g으로 측정을 한 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햇반 큰 공기가 300g이 들어가 있습니다. 215g을 먹었을 때 90.7인데 그럼 300g으로 먹었다면 벌써 100%가 넘었겠죠. 이렇기 때문에 현미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에 인이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 유제품에 들어가 있고요. 씨앗 종류, 콩, 땅콩, 호두, 잣 그런 견과류에 들어가 있고요. 곡류에서는 옥수수, 현미, 잡곡, 오트밀, 빈대떡, 녹두, 메밀, 고기류에서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을 고하는 음식에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뼈를 고운 음식 특히 사골, 뼈국물 이런 것들 그리고 간, 뇌, 골수, 신장 이런 장기의 육류를 먹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수 특히 콜라, 맥주, 루트비어, 아이스티 이런 것들 커피 믹스에도
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초콜릿에도 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이거는 좀 별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자, 인이 있는 음식에서 섭취하는 인의 3분의 1은 우리가 첨가제로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첨가제고, 그리고 인스턴트 간이 음식에서 굉장히 많이 인이 들어가 있고요. 음료수, 그리고 푸딩, 냉동 과자, 쿠키 반죽, 가공이 돼 있는 음식들에 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이 고기를 좀 더 연하게 만드는 그런 첨가류로 인을 쓰기도 하고요. 고기가 좀 더 신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을 추가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많은 가공식품에서 방부제 역할로 인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을 그런 가공식품에 굉장히 많이 넣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고기를 사잖아요. 그러면 마켓에서 고기를 잘라만 놓으면 그 안에 아무런 첨가물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도살장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도살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인산염을 주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인산염을 주입을 하면 고기가 연하고 신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도살장이나 그런 프로세싱 하는 단계에서 인산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선한 고기를 샀다고 할지언정 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인을 제한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올게닉으로 된 육류를 구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아이씨,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사라고, 아무것도 못 먹겠네, 이런 말을 모든 신장 환자분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속으로라도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먹는 거에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장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히 그 인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음식에서 덜 포함된 음식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단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이나 소세지를 먹고 싶다면 그거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올게닉으로 고기를 사서 그냥 먹는 그런 거. 똑같은 음식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현미를 먹는 대신에 백미를 먹어야 되고, 땅콩잼을 먹는다면 땅콩에 인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땅콩잼보다는 딸기잼, 둘 다 안 좋겠죠?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둘 다 먹지 말라고 하겠지만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음식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딸기에는 또 이제 포타슘도 많고 이러니까 또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데, 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요. 라면, 가공된 수제비 이런 거를 만든다면 아예 밀가루로 손수제비를 만들어 드시는 게 인을 섭취하는데 조금 더 낫다는 방법이 있고요. 손수제비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라면이나 가공된 수제비를 먹을 바에는 손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로 된 음식,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웨이브 돌려가지고 스테이크 아니면은 이런 거 냉동으로 돼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로 돌려가지고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에는 인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들어가면 하루 먹는 이상을 다 먹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드신다고 한다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러면 그런데 인이 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대신에 얼음 빙수 이런 걸로 대처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콜라나 루트비어 이런 거를 드시는 분이라면 이걸 탄산수나 물로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피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자는 굉장히 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 피자 위에 햄도 있고 이러니까 만약에 피자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 칼국수나 쌀국수 이런 걸로 드시라고 말을 했는데, 피자하고 쌀국수하고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피자처럼 생긴 거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피자를 밀가루 반죽을 해서 피자 위에 햄이나 페페로니 이런 거를 넣지 말고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먹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자는 좀 피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닭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양념 통닭이나 프라이드 통닭 이런 거에는 인이 많이 있거든요. 닭고기를 먹고 싶다 그럼 닭을 그릴에 구워서 먹는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장 식단 중에서 저인식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장 식단 자체가 쉽지가 않은 식단인데요. 특히 이 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혈관 건강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단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되는 가능성을 너무 높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인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봐요. 신장내과로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인을 음식에서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류의 음식을 먹을 때 그 재료가 어떤 걸로 선택을 할지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를 좀 더 인이 적게 들은 음식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언제 찾고 있냐 하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하루하루 먹는 음식은 하루하루 다르지만 이번 달에 먹은 음식과 다음 달에 먹는 음식은 거의 같습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 가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열심히 자기가 먹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도 가능하고 실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